2026년에 정말 큰 변화가 온다는 전망이 있어요. 전 세계 돈의 흐름이 완전히 바뀔 수도 있다는 건데요. 오늘 바로 그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 2025년하고 2020년 이 두 해가 경제적으로 보면 정말 정반대의 모습을 보일 거라는 게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2025년이 돈이 넘쳐나는 말 그대로 파티 같은 해였다면 2020년은 그 파티가 끝나고 슬슬 정신 차려야 하는 그런 시간이 될 거라는 거죠. 그럼 먼저 2025년은 어땠는지부터 한번 돌아보죠. 이때는 정말 전 세계가 다 같이 돈 풀자 하고 약속이라도 한 것 같았어요. 그야말로 글로벌 유동성 파티가 벌어진 거죠. 이때 진짜 흥미로웠던 게 거의 모든 주요 나라 중앙은행들이 똑같이 움직였다는 거예요. 다 같이 글로벌 시스템에 돈을 쫙 뿌리기 위해서 마치 짠 것처럼 금리를 내리기 시작한 거죠. 이런 공조 정말 흔치 않은 일이거든요. 자, 이 숫자 한번 보시겠어요? 마이너스 60bp. 이게 뭐냐면요. 1bp가 0.01%포인트잖아요. 그러니까 2025년 5월 딱 한 달 동안 주요 7개국이 힘을 합쳐서 기준금리를 무려 0.6%포인트나 내렸다는 뜻입니다. 와, 당시 돈풀기 분위기가 얼마나 대단했는지 이 숫자 하나로 딱 설명이 되죠. 자, 여기 그래프 두 개를 보시면 당시 상황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왼쪽이 북미랑 영국, 오른쪽이 유로존이랑 한국인데요. 어때요? 다들 아래로 쭉쭉 내려가고 있죠? 금리를 내리고 있다는 뜻이에요. 근데 오른쪽 그래프에서 혼자 다른 길을 가는 친구가 하나 보일 겁니다. 다른 나라들은 다 내려가는데 혼자 평평하다가 오히려 위로 고개를 드는 저 노란 선. 네, 바로 일본입니다. 이게 2026년 스토리의 아주 중요한 복선이 되는 거죠. 이 엄청난 파티를 이끈 두 명의 주인공이 있었죠. 누굴까요? 바로 세계 경제의 두 거인, 미국과 중국입니다. 미국 연준이 7월에 금리 인하의 스타트를 끊었고 중국은 한술 더 떠서 5월에 지급 준비율을 사상 최저치까지 낮춰버렸어요. 아주 공격적으로 돈을 풀면서 이 글로벌 유동성 공급에 기름을 부은 셈이죠. 자, 그럼 이제 이야기의 무대를 2026년으로 한번 넘겨볼까요? 분위기가 확 바뀝니다. 파티는 끝났어요. 그 뜨거웠던 전 세계적인 공조는 깨지기 시작하고 다들 각자 도생, 조심스러운 분위기로 돌아서게 됩니다. 그래서 2026년을 딱 한 단어로 표현하자면 바로 분기, 영어로는 divergence입니다. 더 이상 모두가 한 배를 타고 같은 방향으로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제는 각자 자기 사정에 맞춰서 완전히 다른 길을 찾아 떠나기 시작하는 거죠. 이 표를 보시면 2026년의 복잡한 상황이 딱 정리됩니다. 크게 세 그룹으로 나뉘는 게 보이시죠? 미국이랑 영국은 아직 돈을 좀 더 풀고 싶어 하고요. 반면에 캐나다, 한국, 유로존은 이제 그만 하고 멈춰섭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변수, 일본은 아예 정반대 방향으로 긴축의 엑셀을 밟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재밌는 건 똑같이 멈춘다고 해도 그 속사정이 다르다는 거예요. 캐나다나 유로존 같은 경우는 우리 인플레이션 이제 거의 다 잡았어 하는 자신감으로 스스로 멈추는 자발적인 멈춤에 가깝습니다. 근데 한국이나 영국은 좀 달라요. 환율이 불안하고 부채 문제도 있고 이런저런 제약 때문에 더 가고 싶어도 못 가는 어쩔 수 없이 멈춰야 하는 비자발적인 멈춤에 가깝다는 거죠. 자, 그럼 이제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글로벌 금융시장 전체를 뒤흔들 수 있는 가장 큰 변수, 바로 일본 얘기를 좀 더 깊게 해볼게요. 아까 그래프에서 봤었죠? 일본은 정말 혼자 다른 길을 갔어요. 남들 다 금리 내리면서 돈 풀던 2025년에도 혼자서 2번이나 금리를 올렸고요. 심지어 2026년에는 앞으로 더 올릴 거야 라고 예고까지 하고 있습니다. 정말 대단하죠? 아니, 일본은 무슨 배짱으로 저러는 걸까요? 그 자신감의 근거가 바로 이 숫자입니다. 3.0%. 이게 일본의 근원 물가 상승률인데 굉장히 높은 수치거든요. 임금도 오르고 있고. 드디어 우리 지긋지긋한 디플레이션에서 탈출했다. 이런 강력한 자신감을 얻게 된 거죠. 자, 여기서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개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유동성 흡수라는 건데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 개의 수도꼭지로 욕조에 물을 채우다가 갑자기 모든 수도꼭지를 잠그고 욕조 배수구 마개를 확 열어버리는 거예요. 물이 어떻게 될까요? 쫙 빠져나가겠죠? 일본의 금리 인상이 바로 이 배수구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전 세계 돈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여서 글로벌 금융 시스템 전체의 돈을 말려버릴 수 있다는 거죠. 바로 이 문장이
2026년의 상황을 정말 기가 막히게 요약해 줍니다. 다른 수도꼭지들이 잠길 때 일본은 홀로 열려있는 배수구다. 정말 멋진 비유 아닌가요? 일본의 역할이 뭔지 머릿속에 그냥 확 박히는 그런 문장이죠. 자, 그럼 정리를 좀 해볼까요? 돈을 푸는 수도꼭지들은 대부분 잠기고 일본이라는 배수구는 열리고 이런 거대한 흐름의 변화가 우리 현실 세계에 대체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이 유동성 욕조라는 비유를 생각하시면 모든 게 쉬워집니다. 자, 보세요. 1단계, 2025년. 모두가 수도꼭지를 활짝 열어서 욕조에 물을 콸콸 채웁니다. 수위가 빠르게 올라가죠. 2단계, 2026년. 대부분의 수도꼭지는 잠그고 일본이라는 배수구 하나만 열어둡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3단계, 결과적으로 물이 더 이상 차오르지 않고 오히려 서서히 빠지기 시작하는 거죠. 바로 이게 핵심입니다. 전 세계에 돌아다니는 돈, 즉 유동성이 더 이상 늘어나기 힘든 환경이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이야기에서 우리가 얻어야 할 가장 중요한 교훈은 뭘까요? 바로 시장의 게임 규칙이 바뀐다는 겁니다. 예전처럼 돈이 많이 풀려서 묻지마 상승을 하던 그런 시대는 이제 끝났다는 거죠. 이제는 정말 진짜 실력, 즉 기업의 실적이나 경제의 펀더멘털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는 그런 시장으로 바뀌고 있다는 사실, 이걸 꼭 기억해야 합니다. 결국 마지막 질문은 이것 하나로 모아집니다. 이렇게 돈의 힘이 약해지는 세상에서 현명한 투자자들의 그 똑똑한 돈은 과연 어디로 흘러가게 될까요? 더 이상 쉬한 돈은 없는데 말이죠. 2026년을 바라보는 지금 우리 모두가 함께 고민해봐야 할 가장 큰 화두가 아닐까 싶습니다.